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2019년 5월 15일 오늘 오전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결과 문재인, 문희상 두 양문이 그동안 집요하게 펼쳐오던 자유한국당 봉쇄 작전, 이른바 꼼수의 패스트트랙 작전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네, 패스트트랙에 이제 초점의 인물이었죠. 피해자죠. 피해자이기도 하고 네. 그 패스트트랙 처리 안 된다. 공수처 법안하고 네, 네. 선거법 묶어 사는 거 안 된다고 네. 이제 사개특위 위원회였는데 안 된다고 반대라니까 손학규, 김관영 네. 두 이제 파트너가 이제 딴 사람으로 사보임하고 이제 강행 처리해서 여기까지 그렇죠. 오고 있는데. 네. 오늘 이게 오신환 사보임 당했던 오신환이 원내대표로 돌아왔는데 그렇죠.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보면 손학규, 김관영이 만들었던 그 꼼수에 억지 사모임에 다음에 전자 결제를 통한 그 의안 제안에 거기다가 문희상은 병중에서 사인하고 결제하고 이와 같은 또 33년 만에 그 경호권 발동하고 고액 국회 경호권 발동을 이런 모든 억지와 무리와 꼼수가 결국 문재인 조국이 추진했던 공수처 신설 이것을 위해서 국회 선거법을 갖다 미끼로 야당을 갖다 묶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깨진 겁니다. 왜냐하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신환 의원은 굉장히 자기 그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반대한다. 그래서 결국 강제 사보임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오신환 의원이 사실은 그동안 객관적 전력으로 보아서는 김성식 의원한테 완전히 열세였습니다. 김성식 의원은 뭐 성향이 그럼 뭐 손학규 계열입니까? 아니 원래는 김성식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운동권 77학번인가 78학번 그렇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근데 이제 안철수하고는 경남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죠. 그래서 안철수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부활시켰던 게 김성식인데 김성식이 또 묘하게도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했어요. 그때 지사가 경기지사가 손학규입니다. 뭐 그런저런 인연으로 그래서 손학규 대표는 네. 김관영 지금 전제가 있는 사람들은 네. 자기네들 뭐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김성식을 했을 텐데 표대결은 어떻게 되나요? 예, 표대결은 참 의외로 싱겁게 끝났습니다. 왜냐하니까 통상 보면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오신환이 열세일 것이다. 왜냐하니까 오신환의 계파가 속하는 것이 이른바 바른정당 계열 아닙니까? 옛날에 새누리당에서 탈당했던 탄핵 뭐 와중에 28명 중에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뭐 4명은 의원은 아예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 24명이 제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그러면 과반을 넘으면 13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표함을 깠는데 1분 만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신환 김성식 오신환 그러니까 13대 6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몰아갈 때는 예. 그래도 뭐 24명, 28명 어떻게 보면 되는데 예. 그 절반 이상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좀 바풀로라도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절반을 만들어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세로 이렇게 그게 확 허물어진 이유는 뭔가요? 그 허물어진 이유는 결국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좀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보면 검찰은 아예 대놓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변에 법조 전문가들이 공히다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게슈타포법이다. 첫째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그동안 자기들이 미끼를 닦고 왔던 게 뭡니까? 선거법 아니에요. 그렇죠. 연동형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경우 극단적으로 바로 어제 그저께 민주평화당에 보면 유성엽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 되지 않았어요? 유성엽 원내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 지금 예를 들어 민평당 같은 경우 여론조사 지지율이 1% 2%입니다. 몇 석 얻겠어요? 자, 바른미래당도 지금 보면 정의당 반밖에 안 됩니다. 의원 숫자는 갖다가 정의당이 6밖에 안 되거든요. 28명이나 되지만은 실제 여론조사하면 정당 지지율은 지금 4분의 1도 안 돼서 반도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득보는 건 누구만 득본다? 정의당만 득. 정의당만 득보는 거예요. 유성엽 대표는 네. 이제 뭐 평화당인가요? 뭐 민주평화당. 평화당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316 내지 317로 늘리자. 네.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해 줄 수가 있지만은 28석을 잘라내고 비례대표 지역구 28석을 자르고 비례대표 28석 그대 대신 늘리는 건 나는 반대다. 유성엽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은 주로 보면 호남 의원들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실제 호남 같은 경우는
잘랐을 경우 7개 의석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답니다. 28개를 줄이게 되면. 그건 우린 감당 못하겠다. 아니 그 의원들이 내가 내 목 잘린 일을 내가 왜 합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뭐 정의로운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말 정의로운 제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 취약점은 네. 연동이 이제 비례 선거에서 전국 선거에서 그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366석을 늘려야 될지 330석을 늘려야 될지 이건 AI가 해도 계산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또 맹점이 하나 드러난 건데.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험이 있잖아요. 독일의 저 의석수는 598석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확 투표해봤더니 111석이 더 늘었어요. 그걸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것들도 뭐 이제 굉장히 유동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뭐 316이 아니라 연동형 대표제 하에서는 뭐 500 이하로 한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가야지 이게 해결될 문제지. 근데 그걸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저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아마 전 모든 기관 중에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낮을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별로 할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보면 우리 김영환 실장 저 국회에서 2년 동안 비서실장 하셨지만 의장 사실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서 존재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죠. 그 비례대표 존재감 없이 그야말로 당 지도부의 눈치나 슬슬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숫자 늘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아무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을 갖다가 300명에서 330, 360, 400명까지 늘리게 했다는데 그걸 용서할 국민이 어디 있어요? 비례대표는 없애는 게 맞고요. 뭐 긴 얘기할 거 없애는 게 맞는데 저는 좋은 아이디어 하나 갖고 있어요. 해보세요. 그 의원 연봉 총액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300명이 받는 연봉을 실링으로 하고 의원 수는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 400명으로 하더라도 국민의 부담은 뭐 없는 거죠. 저 총액 수당이든 뭐든 뭐 판공비든 뭐 지원 정책 지원 자금 다 합쳐가지고 국회의원 300명이 나가는 액수를 실링을 딱 해가지고 이거를 뭐 5년 동안은 인상 안 한다 합의해가지고 국회의원을 500명으로 늘리면은 500명까지 뭐 하던데. 김 실장. 네. 그런 김 실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첫째, 보세요. 지금 의원 한 사람은 개별적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죠. 그 의원들 하나하나들이 만드는 그 되지도 않는 입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19대 같은 경우 20대죠. 20대 지금 현재 20대가 19대 국회 같은 경우는 16,000, 17,000건의 그래 맞아. 입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되지 못하게 이런저런 입법하고 국민들을 괴롭힙니다. 지출 뭐 총액으로 임금 총액 해놓으면 1년 지나가지고 아마 500명이 다 한 2배로 다시 올려놓고. 2배로 올리는 건 둘째치고라도 쓸데없는 법 만들어서 국민들 괴롭힙니다. 그러면 뭐 패스트트랙은 뭐 거의 이게 저쪽에 선거법 자체가 너무 희한한 그 꼼수를 막 묶어놔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른바 인공지능 AI가 나와도 지금 해결 못하는 그 법안을 갖다가 심상정의는 국민들이 그런 거 알아서 뭐해? 기자들이 그런 거 알아서 뭐해? 가로열고 가로닫고 국민은 개 돼지니까 우리 같은 화염병 던지고 이거 했던 운동권들이 하라는 대로 까! 연병 던진 사람. 연병 같은. 그러니까 에이 짜증나. 그러면 이제 사개특위나 정개특위를 이제 바이패스 우회한다 그러죠. 네네. 이제 살살 꼬셔가지고 밤이당 정의당 해도 한데 그건 이제 틀린 거고.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은 뭐 이 시점에서 끝났다고 보면 뭐 저는 뭐 큰 무리가 없겠죠. 하나 이런 때 우리 좋은 의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수석 그토록 애면글면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공수처 플러스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은 뇌사 상태에 빠진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문희상 공동작품이라는데 문희상 의장이 이제 제대로 자기 위치를 돌아와야 돼요. 이 사람이 그 자유한국당 그냥 뭐 봉쇄하는 그 봉쇄 작전에 선봉에 서가지고 야야 뭐 이런 거 하고 했는데 첫째 문희상 의장은 그 사보임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패스트트랙 옮기면서 국회법 48조 6이죠. 6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해놓고 이거를 또 국회 사무처에서 저 이상한 또 논리를 걸고서 그동안 국회 관행으로 해왔던 건 그게 적폐 아닙니까? 잘못된 거는. 하지 말라고 법에 나와 있는 걸 관행으로 해왔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문 의장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자꾸 뭘 하면 5당 원내대표 모이라 그래가지고서 지금 하잖아요.
국회법은 네. 국회 운영의 주체를 교섭단체라고 다 돼 있.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속한 네. 그 의원 단체를 이제 교섭단체라고 하는데 자. 네. 몇 조입니까? 아니 뭐 여러 군데에 다 나와 예, 있죠. 예, 예. 근데 저 직권 상정에 관한 게 이제 85조인데 네네.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게 3번에는 네.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자 특별위원회 자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자 교섭단체와 의장이 협의해가지고 가는 게 국회인데 지금 국회에는 교섭단체 3개밖에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딱 3개밖에 그런데 네. 저기 뭐 무슨 뭐 정의당 의석 6개 있는 정의당 네. 14개 있는 민평당까지 끌어 모아가지고서 그 의장이 말이야 뭐 자유한국당 나경원 혼자 딱 앉혀놓고 좀 포위해가지고 윽박 지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그 국회 관행에 반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되죠.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네.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과 네. 저 넷이서 의장하고 뭐 상의를 하는 것이고 네. 의전적으로 국회가 뭐 다 합의했다 그러고 할 때는 그 작은 정당 사람들도 와서 사진 찍고는 하는 수 있지만은 네. 지금까지 국회 운영을 이렇게 엉터리 국회법에도 위배되게 저 운영해 오시다가 사보이면 또 불법까지 저질렀는데 네. 저 문의장 정신 차리고 저 똑바로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으로 국회 운영해야 돼요. 그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저 패스트트랙 저 문재인 미션을 말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근데 저기 문희상한테만 저 5당 이 어떤 책임을 떠넘길 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른바 5당 원내 교섭 아니 5당 원내대표 모임을 갖다 청와대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자주 만나서 우리 뭐 5당 뭐 국정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하자. 말은 그럴듯하게 했어요. 근데 그 5당 그 기준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의전적으로는 대통령이 다 불러서 뭐 잘해보자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조원진 왜 빼요? 조원진도 당 하나 본인 한 명 의원 돼서 당 분명히 있어요. 조원진 대한애국당 좀 억울하다. 억울하지. 그러니까 자, 의전적으로 하더라도 네. 그럼 조원진도 불러야지. 뭐 불러야지. 숫자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3개 원내 교섭단체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뭐 5, 6명은 조원진은 빼고 그리고 자기네 이중대인 민평당하고 그 정의당. 문재인 대통령이 저 어디에서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족보도 없는 걸 자꾸 갖고 와가지고 뭐 세계적인 족보가 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여야정 협의체는 족보가 없는 거예요. 자, 국회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예. 청와대와 네. 당정이라 그러죠. 청와대와 정부, 청와대와 국회, 정부와 당은 네. 국회는 여당이죠. 당정협의라는 게 있잖아요. 당정청 협의, 그렇죠. 당정협의 이 수시로 하면서 집권당과 행정부와 청와대. 여당 원내대표 황태순을 중심으로 해서 네. 청와대에서 저 정무수석, 비서실장, 정책실장 모여서 대통령하고 회의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저 총리하고 장관들하고 여야 원내대표하고 그리고 그 협의가 끝나면은 네. 그 여당 원내대표 황태순이 제1야당 원내대표 김영광을 찾아와가지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하는 거예요. 뒤에 다 저기 뭐 예산 문제니 정책 문제 다 설명 정부 측 여당 들었고 네. 야당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정보도 주면서 자 어제 내가 청와대하고 협의했는데 저 김 원내대표 요거는 요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는 거고 뭐 혹시 쓴다면 또 뭐 더 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요까지입니다. 네. 정부 얘기도 들어왔는데 요까지면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운영되는 게 의회주의의 원칙인 거지. 여야정 협의체가 대통령하고 만나면은 그 뭐 야당들이 다 뭐 대통령 쫄병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은 본인은 지금 제왕인 줄 알아요. 자기는 또 자기 밑에 여당 대표 또 여당 말고 준 여당들 있잖아요. 민평당, 정의당 거기다 야당이라는 자기 또 꼬붕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 폼 잡으려면 다 부르는 건 좋은데 일을 빨리 돌아가게 하려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 데려다가 아침 저녁으로 상의하고 네. 그 사람이 와서 야당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하는 게 대통령이 낄 자리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뭘 5당 협의체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5당 협의체를 여야 정이니까 자기가 정부 대표로 거기 하나 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총리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체계를 이 양반이 체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일을 해봤어야 알지.